꼼짝도 못하고 서 있기. 스물세 살 때 롤리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잠시 일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당은 아니었지만 채식에 조금 더 기운 곳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식이라고 불렀다. 내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점심이 제공되었고 남은 음식을 가끔 집에 가져갈 수도 있었다. 만든 지 오래된 반쪽짜리 피타, 베이지 타이니, 소스 컵들, 양상추. 일주일에 2번은 칠면조를 구웠는데 샌드위치에 쓸 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잔해는 내 차지였다. 집에 가져온 칠면조 잔해로 스프를 끓여서 마요네즈를 바른 크래커와 먹거나 가끔 쌀을 넣은 오믈렛과 먹기도 했다. 식당 일은 11시 30분에 시작해서 3시간 뒤에 끝났다. 세금을 제하고 내가 받는 돈은 일주일에 $40쯤이었다. 집세가 한 달에 $150였으니 집세를 내려면 다른 일도 파트타임으로 해야 했다. 운이 좋으면 아파트 페인트 칠이나 건설 현장 일이 있었다. 아름아름으로 아주 드물게 구하는 일이었다. 식당을 그만두고 더 실속 있는 일을 찾아야 했지만 나는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의 진짜 일은 조소 작업이며 그 일을 하려면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 일렀다.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니었다. 심사를 통과해서 전시회에 참가한 것이 2번이었고 그중 하나는 주립미술관 전시였다. 매일 몇 시간을 작업에 쏟았다. 골판지 상자에 물건들을 배열하고 막대기를 묶었다. 인덱스 카드에 암호 같은 글을 타자해서 천장에 매달았다.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자면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막대기를 묶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나는 가난이 필요했다. 내가 진짜 창의적이라는 증거로 가난이 필요했다. 물론 상투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항상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말하지 않고 배고픈 예술가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중대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배고프기만 하면 일단 예술가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무일푼인 것은 가만히 머물 핑계도 된다. 20살 때는 거칠 것이 없었다. 겁이 없었다. 멕시코로 과감히 히치하이크하는 타입이었다. 잠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고 오레곤에서도 살았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 지하실로 돌아가서 나한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배짱마저 잃어버렸다. 롤리로 돌아온 뒤 내가 거둔 가장 과감한 성과는 내 아파트로 독립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성화 때문이었고 말 그대로 칼로 위협을 당해서 독립하게 됐다.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가져오곤 했다. 고기가 있으면 뭘 좀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다진 쇠고기와 토막낸 돼지고기가 담긴 핏물 번진 쇼핑백을 건넸다. 때로 쇼핑백 안에 $20가 들어있기도 했다. 1981년 겨울에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동생 그레첸이 내가 사는 아파트 건물 위층으로 이사왔다. 내가 몇 살 위였으므로 그레첸은 나를 올려다보았다. 목 아프게 아주 많이 올려다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부모의 눈으로 나를 보면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을 찾아서 진흙과 개똥밭을 기어가는 애벌레가 보였지만
그레첸의 눈으로 나를 보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은 듯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라 다음 큰 도약을 준비하며 쉬고 있을 뿐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그레첸은 노스캐롤라이나 산맥에서 2년 반의 대학 생활을 막 마친 상태였다. 내가 잠시 다녔던 대학이다. 이제 그레첸은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으로 편입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그 이름을 라이스디라고 줄여 부르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내가 말했다. 글쎄, 두고 봐야지. 사람이 바빠지면 맨 먼저 하는 일은 말을 줄여서 쓰는 거니까. 그레첸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곤충학 강의를 들으며 대학교 근처 피자 가게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교대 시간이 끝날 때마다 남은 피자를 몇 개 가져왔다. 포일에 싸서 가져온 피자 중에는 누가 이미 버섯이나 페퍼로니만 빼서 먹은 것도 있었다. 피자를 먹은 뒤 나는 약에 취하고 그레첸은 벌레들을 움직이게 했다. 그레첸의 유리병 속에는 죽어가는 벌레가 거의 늘 한 마리쯤 있었다. 그레첸은 벌레 유리병을 늘 가지고 다녔다. 풀잠자리, 날도래, 꼽등이 등 그레첸의 관심을 끌 만큼 운이 나쁜 곤충들은 모든 가두는 휴대용 가스실이었다. 봄이 오고 죽는 곤충의 수는 늘어났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에서 새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찾아냈다. 인물 드로잉 수업에서 모델이 되는 일이었다. 누드 모델은 하지 않았다. 셔츠도 벗지 않았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수줍었다. 그래서 모델 요청은 아주 가끔 있을 뿐이었다. 내가 모델을 할 때는 옷을 입고 있으니 드로잉 수업의 강사 수자는 나한테 다채로운 옷차림이 좋겠다고 말했다. 무늬가 복잡할수록 좋다고 했다. 아, 그리고 모자도 꼭 쓰세요. 강의실 가득한 학생들 앞에서 꼼짝도 않고 얼어붙어 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주로 돈 생각이 떠다녔다. 특히 갖고 있던 돈을 멍청하게 흘려버린 일이 떠올랐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친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허시온 미술관에 들렀을 때였다. 우리는 전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들을 코트 보관소에 있는 여자에게 맡겼다. 미술관에서 나갈 때 그 여자한테 보관증을 내밀자 여자는 보관함을 찾아보다가 아주 긴 밍크 코트를 나에게 건넸다. 젓갈색 모피에 에메랄드 그린 실크로 안감이 붙어 있었다. 밍크 코트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기절한 곰 한 마리를 팔에 안고 있는 기분이었다. 장난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여자를 보니 여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냥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았다. 얼굴에 찬 공기가 닿기 직전에 나는 그만 용기를 잃고 다시 코트 보관소로 갔다. 내가 말했다. 실례지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자는 카운터에 놓인 밍크를 바라보고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걸 이제야 알아채고 가져왔어요? 나는 중고 상점에서 산 내 오버코트를 입고 자동차로 가면서 친구에게 말했다. 너무하지 않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야지. 아니, 나한테 보상금이라도 줬어야지. 나는 강의실에서 페이즐리 터번을 머리에 쓰고 학생들 앞에 선 채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 밍크 코트만 있었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그것은 엄밀히 봐도 도둑질이 아니었다. 밍크 코트 주인은 배상을 받을 테고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그레첸과 내가 살던 건물, 아파트로 개조한 크고 허름한 주택은 대학가와 시내 중심가 사이에 있었다. 그레첸도 나도 운전할 줄 몰랐고 일하러 가거나 학교에 갈 때는 어릴 때처럼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얻어 탔다. 잘 가꿔진 좋은 동네 반대편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는 캐머런 빌리지라는 쇼핑센터가 있고 거기에 24시간 문을 여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어느 밤 그레첸이 한 손에 식료품 쇼핑백을 한 손에 벌레 유리병을 들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집에서 나타난 남자의 공격을 받았다. 남자는 그레첸을 풀숲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 남자 때문에 놀랐지만 그레첸은 힘세고 키도 크다. 적어도 세다리스 집안 사람치고는 크다. 그레첸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남자한테서 빠져나와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갔다. 도와달라고 했지만 집에 불은 켜지지 않았고 그레첸은 길 한가운데를 달려서 세 블록을 지나 우리 집 건물 앞까지 왔다.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레첸이 나를 휙 지나치면서 주방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큰 충격 때문이었다. 머리카락에는 나뭇잎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내 약을 숨겼다. 그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레첸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직접 해야 할 말을 훔쳐서 전하는 기분을 만끽하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들릴지도 만끽하며 말했다. 그레첸이 공격당했어요. 경관이 도착했다. 경관은 전에 이 아파트에 온 적 있다는 말부터 꺼냈다. 마약 사범이었죠, 몇 해 전에. 경관은 주방부터 거실까지 인덱스 카드 수십 장이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다. 경관이 그레첸의 진술을 듣고 그 주변을 살피러 나설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핸드백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이게 모두 그레첸 잘못이라고 말했다. 밤 11시에 가게에 걸어가? 네가 당하려고 작정한 거지 뭐야. 아버지는 늘 그렇듯 입맛대로 시간을 바꾸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새벽 1시에 여동생이 혼자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뒀어? 내가 말했다. 1시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직 1시 안 됐어요. 이런 헛소리. 경관이 돌아왔다. 경관은 그레첸의 쇼핑백과 함께 마요네즈 병을 들고 왔고 병 안에는 폴리시 리무버를 적신 솜과 반쯤 죽은 나방이 들어있었다. 이거 잃어버리신 물건 맞습니까? 아버지는 그레첸을 보며 이제 다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 대단하네. 새벽 2시에 혼자 집에 오면서 그 예쁘고 귀여운 나비의 정신을 팔며 느릿느릿 걸어? 이튿날 아버지는 그레첸을 경찰서에 데려갔다. 거기서 용의자들 사진을 확인해야 했다.
공격한 남자는 흑인이었다. 흰 티셔츠를 입은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경을 떨어뜨려서 온통 흐릿하기만 했다. 경관이 말했다. 좋아요. 바지 얘기를 해보죠. 떠올려봐요. 그냥 긴 바지였나요? 반바지였나요? 그레첸이 긴 바지라고 말하자 우리 아버지는 닭자위를 손바닥으로 탁 쳤다. 좋아. 이제 좀 진전이 있네. 자연식 식당에서 그날 근무를 마치고 내 아파트에 갔더니 아버지와 그레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놈 잡는 거 경찰은 못 믿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잡아보자. 내가 물었다.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흑인 남자를? 그레첸이 덧붙였다. 긴 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흑인 남자. 옷이 몸에 딱 달라붙어서 갈아입지도 못했을걸? 아버지가 말했다. 똑똑한 척하지 마. 명심해. 그놈은 너를 강간하려고 했어. 그게 그냥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건 줄 알아? 에이, 실패했네. 이제 완전히 새 인생을 살아야지. 아이스크림이나 팔까? 이럴 줄 알아? 아버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직장에서 오전 내내 그놈이 그레첸을 공격할 때 내가 딱 마주치는 장면을 상상했다. 내 환상 속에서는 내가 수요일 밤 11시에 그저 내 일에만 신경 쓰며 길을 걷고 있는데 여자의 비명이 들리고 덤불에서 움직임이 보인다. 나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정중하지만 무시무시한 말을 던진다. 가령 저기 실례합니다만 같은 말. 그 다음에는 영화에서 남자들이 하듯 그 사람을 때리는 상상을 했다. 내 주먹에서 알맞게 퍽 소리가 나고 그 사람 입이 농익은 멜론처럼 쩍 벌어진다. 그 사람을 쓰러뜨린 뒤에도 계속 두들겨 패다가 그레첸이 오빠 그만 그러다가 사람 죽이겠어 하고 말린다. 즐거운 작은 백일몽이었지만 그 남자가 백인이라면, 아니 백인은 아니라도 최소한 조금 흰 스페인 교환 학생이나 출장 온 하와이 사람이라면 훨씬 더 즐거웠을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흑인이었나. 그것도 온통 격하기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레첸도 같은 생각. 그냥 넘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뻔하고 전형적인 상황에 꼼짝없이 얽혀있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아버지까지 민병대로 나서고 있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자동차 뒷자리에는 야구 배트가 놓여 있었다.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 차라리 삼지창이 있으면 모를까 야구 배트가 있을 리 없었다. 그 야구 배트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새 것이었다. 야구 배트를 샀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진정해. 그놈을 못 잡으면 네 동생이 쓰면 되잖아. 내가 말했다. 어디에 써요? 폴이 야구에 관심이라도 가진 적 있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그레첸이 그 사람을 보면 걸음걸이나 손동작 같은 몸짓으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고 있었다. 어쩌면 그레첸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다. 용의자가 몇 명으로 좁혀져 있으면, 가령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이지 않는 유리 너머로 5명의 용의자가 쭉 늘어서 있으면 몸짓이나 목소리로 한 명을 가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롤리에 사는 18살부터 65살까지 흑인 남자, 그중에 긴 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모두 후보가 아닌가. 그레첸이 투덜거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핫케이크 가게를 지나서 힐스버러 스트리트로 꺾어진 뒤 금세 차를 멈추고 흑인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눈에 익지 않니? 그 남자는 20대 초반이고 콜라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그 남자 옆에 대고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남자는 입에 대고 있던 콜라 캔을 아래로 내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저기요, 길 좀 물읍시다. 캐피털 빌딩에 가려면 어디로 가죠? 청년은 우리가 온 쪽을 가리키며 멀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그레첸에게 말했다. 뭐 기억나는 거 없니? 아빠, 제발. 청년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우리 차에서 물러나 다시 길을 걸어갔다. 이봐요. 아버지가 청년을 불렀다. 이봐요, 거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불러세운 흑인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흑인은 아프리카 억양을 쓰고 얼굴에 고양이 수염 같은 흉터가 있었다. 그레첸은 아파트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레첸은 그날 밤에 피자 가게로 출근해야 했고 아버지는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는 그레첸이 퇴근할 때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내 임무라고 나한테 강조했다. 네 동생을 새벽 3시에 혼자 다니게 두다니.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어른들은 그레첸이 슈퍼마켓에 걸어간 것이 잘못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젊은 여자는 남자의 눈에 속옷만 입고 다니는 여자나 다름없으니 공격한 남자를 딱히 비난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레첸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나는 반박했다. 하지만 벌레 유리병도 있었잖아요. 매춘부랑 대학생을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장녀들은 안경을 안 껴요. 그리고 나도 항상 슈퍼마켓에 걸어가요. 물론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내 누이들 모두 어릴 때 한 번쯤은 경험한 바. 낯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가와서 길을 잃었거나 길을 묻는 척했다. 차창을 내린 문 너머로 보면 남자의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고 남자는 발개한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 다 다른 남자였다. 대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도 있고 구렛나루를 길게 기르고 눈이 약시인 남자도 있었다. 어쨌든 세다리스 집안 딸들은 다 겪은 일이었다. 너희들은 아버지 나이의 남자가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을 보았고 그 광경을 본 뒤에는 히스테릭하지는 않고 말하는 고양이와 마주친 양 조금 놀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자, 생각해봐. 여자의 앞에서 노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자의 앞에서 그러는 건 그 남자가 변태인 거야. 집으로 오는 장난 전화도 있었다.
어머니가 전화에 대고 하던 말이 기억난다. 뭘 먹고 싶다고? 네, 뭐? 이봐, 사람을 잘못 골랐어. 그리고 어머니는 웃었다. 잔인하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겨서 웃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잠깐만 우리 딸 바꿔줄게 하고 말했어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 같다. 노출증과 장난 전화에는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남자들이 동정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리고 인종 문제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말은 아니다. 그 강간 미수범이 백인이었어도 우리 아버지는 잡으러 다녔을 것이다. 백인이었다면 그저 아버지가 그 정도로 어쩔 줄 몰라서 이성을 잃지는 않았을 것 같을 뿐이다. 전과자 사진을 훑어본 이튿날, 그레체는 수업이 있었다. 나는 레스토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내 아파트 앞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레첸이 있건 없건 아버지는 그레첸을 공격한 남자를 찾아내는데 열중했다. 이제 너무 이상했다. 아버지도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그저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물을 타고 얼음을 넣은 보드카 잔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잘그락거리며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자들을 볼 수도, 아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드로잉 수업에서 학생들이 나를 뜯어보듯 살펴볼 수도 있다. 아버지는 어떤 남자를 가리켰다. 남자는 샤워할 때 쓰는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글쎄, 저건 새롭네. 아버지와 내가 단둘이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한 팀이 되는 것은 더 드물었다. 게다가 야구 배트를 가지고 함께 있는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둘 다 그레첸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나도 그레첸을 보호할 수 없었다. 그레첸은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 합격한 뒤에 프로비던스로 떠났고 운전도 배웠다. 어느 밤 그레첸이 차를 몰고 아파트 앞에 자동차를 막 주차했을 때 어떤 남자가 갑자기 옆문을 획 열고 조수석에 뛰어들었다. 그레첸이 신고할 때 말했다. 백인이고 청바지에 빨간색 타탄 체크 재킷을 입었어요. 다행히 그레첸이 경적을 크게 울리자 남자는 놀라서 달아났다. 몇 달 뒤 그레첸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긴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 주위에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위험 인물이 그레첸 자신이었다. 그 세 남자는 소방관이었다. 그레첸이 팝콘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그냥 잠들었던 것이다. 주방에 연기가 가득 차고 이웃에서 신고하고 소방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어쨌든 그런 일들은 나중에 벌어졌고 그 오후에 아버지와 나는 롤리 시내를 돌아다니며 강간 미수범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그레첸이 당했을 수도 있을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서 이야기하며 서로 분노를 부채질했다. 그리고 다른 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누이들한테 우리가, 아니 적어도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보드카가 다 떨어지자 내 아파트로 돌아가서 나를 내려놓았고 나는 실망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나는 내 아파트가 너무 두려웠다. 실패했다는 기분이 너무 무서웠다. 나는 어른으로 가는 핵심 단계를 놓친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갔다가 대학에 가서 IBM에 들어갔다. 그렇게 아버지는 징검다리로 강을 건너듯 하나하나 밟으며 나아갔다. 물론 내가 선택할 일들은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실성은 존경받을 만했다. 내 길을 생각하면 나는 일주일 전에 메타칼론 몇 알을 먹고 내 아파트에서 그레첸의 아파트로 가다가 계단에서 고꾸라졌던 일이 먼저 떠올랐다.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게 될까? 나는 아버지에게 도와줘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혹시 20달러만 빌려주실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10달러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레첸은 입학 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 소식에 그레첸은 습격받은 일을 잊어버렸다. 새 대학교 쪽으로 이사하려면 아직 3개월도 더 남았지만 그레첸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다.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사건은 그레첸한테는 진짜 삶이 시작되기 전의 삶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시기에 대단원 같았다. 그레첸이 떠난 뒤 나는 피자가 그리웠다. 그래도 피자보다 그레첸이 훨씬 많이 그리웠다. 나 같은 인간을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이 그리웠다. 그레첸이 돌아오면 멀리 이사한 뒤 크리스마스를 지내려고 고향에 오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한테 낙오자가 된 기분을 안기겠지. 물론 친구들이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다. 친구들은 새로 살고 있는 재미있는 도시에서 본 유명한 사람, 전시회, 새로운 기회 등을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끝에는 꼭 다시 롤리를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롤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한탄했다. 사람들이 그립지. 여기서는 집도 좋은 걸로 구하기 쉽잖아. 여기는 아파트가... 데이빗, 너 사는 데는 월세가 얼마야? 150달러? 멀리 떠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진취적이어야 한다. 워싱턴에서 그날 내가 돌려준 밍크코트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밍크코트를 팔아서 돈이 생겨도 틀림없이 나는 살고 있던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겠지. 한 주 한 주 근근히 살아가면서 또 다른 변명을 지어내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겠지. 드로잉 수업에 모델을 할 때 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도 또 비유로도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그 상태를 3년 더 유지했다. 3년. 어디로도 못 가고 있을 때는 긴 시간이며 별 성과가 없을 때는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은 시간이다. 간단한 이메일.
안녕, 로빈. 결혼 선물 고맙다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 아니, 결혼 선물보다 결혼 선물 쿠폰이 더 맞는 말이겠다. 무료 피자 2조각.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깊니? 게다가 어쩜 그렇게 마음이 후해? 토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쿠폰이더라. 그래, 내가 텀브리지 앤 컬체스터에 받고 싶은 결혼 선물 목록 올려놓은 거 몰랐나 보다. 지난 6월인가 약혼 발표하기 직전에 등록해놨거든. 피자가 아무 쓸모도 없었다는 건 아니야. 좀 간접적이긴 했지만 도움이 됐어. 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도 안 쓰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는 못나서 사람들 시선에 좀 신경을 써. 특히 내 몸매에는. 그래서 그 쿠폰은 일꾼들 줬어. 나는 집을 살짝 증축하고 있거든. 너는 우리 집이 지금도 아주 크다고 생각하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네가 멋들어지게 말하는 거 들었어. 타라 농장에 드레스반 매장이 들어섰네? 아니, 정말 두 사람이 사는데 공간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해? 아니, 천박한 두 사람이라고 했나? 악단 연주 소리랑 사람들 축하 소리가 너무 커서 그 말은 조금 잘 안 들리더라. 지금도 주위 소리가 너무 크네. 집을 넓히느라 일꾼들이 온통 해머를 휘두르고 있지 뭐야. 지금 주방이랑 아침 식사용 식당 사이에 있는 벽을 부수고 있어. 어제 거기에 은식기 수납 공간을 만들고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19구짜리 레인지를 새로 설치해야지. 조리대도 좀 넓히고 식기세척기도 한 대 더 넣어야지. 옥수수를 빻을 수 있는 전기 맷돌도 설치해야지. 집에서 직접 만든 토르티아 드실 분? 그 다음에는 쓸모없는 베란다를 막을 거야. 외벽을 설치해서 별도의 식당을 만들고 아시아 음식을 했을 때는 거기서 먹어야지. 네가 좋아하는 경사로는 없어지겠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을 테고 계단 몇 칸 기어서 올라간다고 네가 죽는 건 아니잖아. 사실 계단이 깨끗하기만 하면 오히려 너한테 좋을 거야. 로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정당할까? 아니, 건강에 좋을까? 교통사고가 난 지 거의 1년이 다 됐어. 이제 너도 네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니? 내가 당한 부상을 너한테 굳이 다 말해야 하니? 어깨는 탈구되고 말 그대로 부러진 팔목은 굳은 날에 달걀 거품을 내는 것 같은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아직도 욱신거려. 아니, 무엇보다 내 머리카락에서 네 피를 씻어내는데 며칠이 걸렸어. 간호사가 접수 카드에 내 머리색을 빨간색이라고 적었어. 그 정도로 심했지. 그리고 네 왼쪽 앞니가 정말로 내 머리뼈에 박혀 있었어. 그래, 그래도 나는 척추가 끊어진 건 아니지. 하지만 가프니 박사의 말대로 이제 공을 쥔 사람은 너야. 외롭고 심술궂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과거에 묻혀 살든지 아니면 현재에 살든지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뭐 현재에 살아도 외롭고 심술궂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상태는 변함없겠지만 어쨌든 나는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내가 신혼여행 가서 보낸 엽서는 받았어? 이라크는 아름답더라. 내가 상상한 그대로였어. 하지만 미국인이 너무 많더라.
필립한테 말했어. 안전한 곳은 없어? 농담 아니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차라리 파리로 갈 걸 그랬어. 물론 그 다음에는 정말로 파리에 갔지. 하지만 놀러 간 게 아니라 일 때문이었어. 필립이 거기서 고객을 만나야 했거든. 미국 여잔데 샤벌리 와인 경매 때문에 파리에 가 있었어. 그 여자가 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을 때 필립이 변호를 맡았대. 음주 측정 결과도 있고 추태를 부린 모습이 잡힌 영상도 있었지만 필립이 잘 변호해서 풀려났대. 이제 그 여자가 자기 차에 치인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어. 아니, 사람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을 고소하는 거야. 승소할 확률이 아주 높대. 어쨌든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내 일정표에는 우리 집 중축을 비롯한 5만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까지 재판 하나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에 열심인 우리 남편이 고객이랑 상담하는 동안 나는 혼자 부둣가를 돌아다녔어. 가끔 상점에도 들어갔지. 네 생각도 한 번은 넘게 했어. 내가 알기로 파리는 너랑 필립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곳이잖아.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지. 달러랑 유로 가치가 똑같았잖아. 지금은 커피랑 크로크 마담을 먹는 데에도 왕의 몸값만큼 내야 해. 그러니까 크리스티앙 루브탱 구두가 얼마나 비싼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너라면 오래 신겠지만 나처럼 걷는 사람, 세일이 열리면 상점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크리스티앙 루브탱 구두를 한 철, 기껏해야 2철밖에 못 신잖니. 그렇지만 내가 달리 뭘 어쩌겠어. 이라크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라크가 완전히 엉망이었으니까. 여행 기념으로 아주 작은 거라도 사야지. 미국에 돌아온 뒤에 필립은 곧장 일에 착수했어. 필립이 최우선으로 삼는 일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먼저 큰 돈을 들여 집 중축을 시작했지. 그리고 내 음주운전 기록을 성공적으로 지웠어. 쉽지 않았지. 그렇지만 법에 얽힌 일은 거의 다 쉽지 않잖아. 이것만 말해둘게. 친구들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 중 주지사가 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일로 네가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이 일로 내 자신감은 되찾을 수 있어. 그리고 내 이름도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겠지. 무슨 뜻이냐고? 네가 나한테 다리를 뺏어가고 남편을 훔친 술 취한 개년이라고 말하는 건 앞으로 그만둬야 할 거라는 뜻이야. 술 취한이라는 말은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내가 너라면 그 말은 조심해서 쓰겠어. 다리를 뺏어갔다는 말은 과장이지. 다리는 아직 확실하게 네 몸에 붙어 있잖아. 툭 튀어나온 시퍼런 정맥도 있고. 남편을 훔쳤다에 대해서 말하면 필립은 자기 의지로 나한테 왔어. 어엿한 성인이 성인을 찾아온 거야. 강압은 전혀 없었어. 이제 남은 건 개년 하나뿐인데 이건 여기저기에 쓰일 수 있는 단어야. 나라면 결혼 선물로 피자 2조각 무료 쿠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쓰겠어. 전 남편 결혼 선물이라면 그래,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자기 언니 결혼 선물로? 그건 그냥 욕먹을 짓이야. 이만 줄일게. 론다.